안녕하십니까. 핸즈온 라이트 랭귀지 모델 챕터 6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발표할 전창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LLM 모델들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러한 LLM 모델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생성되는 텍스트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챕터에서는 생성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한 추론, 검증, 그리고 출력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그리고 생성된 결과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된 모델은 크게 프로프라이어티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로 나뉩니다. 이 책에서는 더 큰 유연성과 자유도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모델인 pi3 미니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생성 모델의 로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스포머 파이프라인은 왼쪽 그림의 메시지 구조를 오른쪽 그림처럼 특정한 프롬프트 템플릿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 프롬프트 템플릿은 모델 훈련 시 사용된 구조로 누가 어떤 발화를 했는지 알려줄 뿐 아니라 언제 텍스트 생성을 멈춰야 하는지도 모델에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롬프트는 LLM에 직접 전달되며 전체가 한 번에 처리됩니다. 토큰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S는 시작 토큰으로 프롬프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유저는 사용자의 발화가 시작됨을 나타내며 이후 내용은 사용자의 입력으로 인식됩니다. 어시스턴트는 모델의 응답이 시작되는 위치를 알려주며 이 지점부터 LLM이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AND는 발화가 종료되었음을 나타내며 모델이 출력 생성을 멈춰야 할 시점을 알려줍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외에도 모델의 출력 결과는 템퍼레처나 탑P 같은 모델 파라미터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들은 출력의 무작위성을 제어하여 같은 프롬프트에도 다양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델은 매번 토큰을 생성할 때 각 토큰이 나올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3의 문장을 보면 그 뒤에 카 또는 트럭 같은 단어가 올 확률이 높고 엘리펀트와 같은 단어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이라고 해서 절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설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파라미터 값을 조절함으로써 더 예측 가능한 출력 또는 더 창의적인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델을 로드할 때 사용하는 toSample은 텍스트 생성 시 샘플링 여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toSample을 false로 설정하면 매번 가장 가능성이 높은 토큰만을 선택하게 되어 출력 결과가 일정해집니다. 반대로 true로 설정하면 temperature나 top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템퍼레처는 생성되는 텍스트의 무작위성 또는 창의성을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값은 확률이 낮은 토큰이 선택될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템퍼레처가 0이면 항상 가능성이 높은 토큰만 선택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고 결정론적인 응답이 생성됩니다. 반면에 값을 높이게 되면 확률이 낮은 토큰들도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응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템퍼레처 외에도 LLM의 출력 결과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주요 샘플링 기법이 탑P와 탑K입니다. 먼저 탑P는 LLM이 고려할 수 있는 토큰의 누적 확률을 기준으로 샘플링 범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누적 확률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위 토큰만을 후보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탑P의 값이 1보다 낮으면 아래 그림처럼 설정된 누적 확률에 도달할 때까지의 토큰들만 선택지로 삼게 되고 탑P의 값이 1이게 되면 모든 가능한 토큰을 전부 고려하여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탑P는 얼마나 넓은 범위의 토큰을 고려할지 결정하여 결과의 다양성과 무작위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탑K는 확률이 높은 토큰 중에서 고정된 개수만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탑K가 100이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100개의 토큰만을 호구로 삼아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텍스트 생성 LLM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프롬프트를 신중하게 설계함으로써 LLM이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주요 목적은 모델로부터 정확하고 유용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 기법은 단순히 결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모델의 출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 안전장치 또는 위험 완화 전략을 설계하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방법들 그리고 특정 프롬프트가 어떤 효과를 유발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과 트릭들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LLM의 내부 작동 방식과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LLM은 예측 기계로서 주어진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프롬프트는 그림 6과 같이 몇 단어만으로도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프롬프트는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원하는 품질의 응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LLM이 수행해야 할 특정 질문이나 작업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7에서는 문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분류하라는 명확한 인스트럭션과 함께 인스트럭션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더 정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장보다는 명확한 지시와 구조화된 프롬프트가 중요하며 이러한 설계가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더 많은 구성 요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웃풋 인디케이터를 활용한다면 그림 8처럼 모델이 네거티브나 파지티브 중 하나만 응답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앞에 텍스트, 뒤에 센티멘트라는 키워드를 명시하여 모델이 완전한 문장을 생성하지 않고 원하는 형식의 출력만 생성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응답의 형태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LLM은 이미 다양한 인스트럭션 형식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된 입력에도 충분히 일반화하여 응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얻을 때까지 프롬프트에 새로운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수정하거나 더 많은 예시를 추가하고 사용 사례를 더 상세히 설명하거나 문맥을 더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창의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롬프트는 LLM이 특정 질문에 답하거나 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프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림 9는 인스트럭션 베이스드 프롬프팅의 사용 분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예시들은 그림 10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 다른 프롬프트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 예시 속 프롬프트들은 아웃풋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통적인 기법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스페시피시티는 모델에게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제품 설명을 작성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두 문장 이내로 격식을 갖춘 어조로 제품 설명을 작성해줘 라고 요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은 LLM이 사실이 아닌 잘못된 정보를 매우 그럴듯하게 생성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모델이 정확히 아는 경우에만 답변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더는 프롬프트의 시작 또는 끝부분에 인스트럭션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LLM은 프롬프트의 앞부분이나 끝부분에 있는 정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롬프트가 길어질 경우 중간에 있는 정보는 모델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스페시피시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프롬프트가 구체적일수록 모델이 무엇을 생성해야 하는지 더 정확히 이해하고 그 결과 더 일관되고 정확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밴스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금세 복잡해질 수 있고 LLM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과소평가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섹션에서는 프롬프트를 잘 구성하기 위한 여러 고급 기법들을 살펴봅니다. 또한 복잡한 프롬프트를 위한 반복적 워크플로우와 LLM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고급 추론 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롬프트는 보통 인스트럭션, 데이터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 요소들 외에도 여러 고급 구성 요소들이 추가되면 프롬프트는 금세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각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소나는 LLM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는 You're the expert in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프롬프트로 모델이 전문가처럼 대답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수행할 작업 그 자체를 의미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모델이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는 문제나 작업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합니다. 예시에서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컨텍스트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모델은 더 상황에 맞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맷은 생성된 테스트가 어떤 형태로 출력되어야 하는지 지정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 포인트 서머리와 같은 형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모델이 그 형식에 맞춰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디언스는 생성된 테스트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정합니다. 이 요소는 모델이 출력 난이도, 표현 방식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톤은 텍스트의 말투나 어조를 지정합니다. 그림 11의 예시에서는 프로페셔널하고 클리어한 어조로 지시하여 모델이 적절한 말투로 응답하도록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작업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구성 요소들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의 순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프롬프트를 찾기 위해서는 그림 12처럼 실험과 반복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전까지는 LLM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업을 설명하는 대신 모델에게 직접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림 13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공하는 예시의 수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뉩니다. 제로샷 프롬프트는 예시 없이 프롬프트만 제공하고 원샷은 1개, 퓨샷은 2개 이상의 예시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LLM에게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프롬프트의 목적은 새로 만든 단어를 문장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단어가 자연스럽게 사용된 예시 문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퀄리티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질문을 사용하는 유저와 응답을 생성하는 어시스턴트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왼쪽의 프롬프트는 유저와 어시스턴트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처럼 유저와 어시스턴트가 없다면 마치 유저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작성한다면 오른쪽처럼 정확하게 원하는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예제들에서는 프롬프트를 모듈화된 구성 요소들로 나누는 방식으로 LLM의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프롬프트가 매우 복잡하거나 문제가 복잡한 경우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내부에서 문제를 나누는 대신 프롬프트 간의 문제를 나누는 체인 프롬프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프롬프트의 출력을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으로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적인 상호작용의 흐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림 14에서처럼 먼저 제품의 이름을 먼저 생성한 후 다음으로 제품의 이름과 특징들을 함께 입력으로 사용하여 슬로건으로 생성하고 마지막으로 제품의 특징, 이름, 슬로건을 함께 사용하여 판매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면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체인 프롬프팅은 다양한 활용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리스폰스 바리데이션은 LLM의 이전에 생성된 출력이 올바른지 검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패러럴 프롬프트는 여러 프롬프트를 병렬로 생성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병합하거나 정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팅 스토리는 책이나 스토리를 쓸 때 문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LLM의 추론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론은 인간 지능의 핵심 요소로 LLM의 비상적인 행동이 종종 추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주 비교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모델의 추론 능력은 훈련 데이터에 대한 기억과 패턴 매칭에 기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아웃풋이 복잡한 사고 과정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며 이로 인해 모델의 추론 능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모델이 추론 과정을 잘 모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아웃풋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한 LLM의 아웃풋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들을 살펴봅니다. 체인 오브 덫은 생성형 모델에서 복잡한 추론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첫 단계입니다. 이 기법의 목표는 모델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곧바로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닌 먼저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림 15에서처럼 프롬프트에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기 전 수행할 추론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추론 단계들을 덫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법은 복잡성이 높은 작업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각각 추가적인 토큰을 통해 모델이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출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델이 단순히 정답만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그림처럼 정답을 도출하기 전 추론 과정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델은 이전까지 생성한 정보와 추론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정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체인 오브 덫은 프롬프트에 하나 이상의 예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예시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로샷 체인 오브 덫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모델에게 스스로 추론 과정을 생성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16은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추론 과정을 생성하라고 지시한 예시입니다. 대체 표현으로는 옆에처럼 Take a deep breath and think step by step. Let's work through these problems step by step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었던 템퍼레처와 탑P 같은 무작위성을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같은 프롬프트라도 여러 번 실행하면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품질이 향상될 수도 있고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작위성의 영향을 줄이고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법이 Step Consistency입니다. 이 기법은 같은 프롬프트를 여러 번 모델에게 제시하고 그 결과들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응답을 최종 결과로 선택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템퍼레처와 탑P 값에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샘플링 되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고 응답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력 샘플 수 n에 따라 속도가 n배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법은 트리 오브 덫입니다. 이 기법은 앞서 본 체인 오브 덫과 셀프 컨시스턴시보다 발전된 방식으로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중간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여러 단계로 분해하고 각 단계마다 모델에게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탐색하게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생성된 해결 방법들 중 가장 적절한 것을 투표하거나 선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기법의 장점은 스토리를 작성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 여러 경로를 고려하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모델을 여러 번 호출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셀프 컨시스턴시나 트리 오브 더처럼 모델을 여러 번 실행하는 방식은 출력 품질을 높일 수 있지만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한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하여 유사한 효과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 기법은 모델에게 여러 전문가 간의 대화를 모방하도록 요청하여 이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토론한 후 결국 합의에 도달하게 되도록 유도합니다. 예시에서처럼 전문가들 간의 토론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들의 생각을 작성하도록 한 후 잘못된 생각이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베리피케이션입니다. 생성형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은 최종적으로 실제 환경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출력을 검증하고 제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오작동하지 않도록 막고 견고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핵심입니다. 출력값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구조화된 출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은 특정 구조 없이 자유로운 형식의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특정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유효한 출력인지 확인합니다. 구조화된 출력을 허용하더라도 모델은 여전히 내용을 자유롭게 생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선택을 벗어나는 응답을 생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지 확인합니다. 일부 오픈소스 모델은 안정장치 없이 작동하며 윤리적 고려 없이 출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출력은 일정 수준의 기준과 성능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라미터를 통해 모델의 출력을 제어하려고 하지만 일관되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출력 생성은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예시를 사용하여 원하는 출력 형태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문법을 사용하여 모델의 토큰 선택 과정 자체를 제거하여 특정 구조만 생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인 튜닝으로 원하는 출력 패턴을 포함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중 예시와 문법만을 다루고 파인 튜닝은 12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출력 형식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출력 예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퓨전 러닝은 모델의 출력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며 출력의 구조까지 가이드하는 데에도 일반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예시처럼 게임 캐릭터 프로필을 제이슨 형식으로 생성하도록 모델에 요청한다고 할 때 제로셋의 경우 카리스마 속성 이유로 출력을 중단하거나 원하지 않는 속성까지 포함하는 등 구조가 깨진 출력을 생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른쪽의 예시처럼 모델에게 원하는 출력 구조의 예시를 직접 제공하여 원샷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델은 우리가 제공한 예시 형식을 정확히 따르고 더 일관된 출력 결과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예시들은 퓨전 러닝을 활용하면 출력 내용뿐 아니라 구조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퓨전 러닝은 유용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성형 모델의 출력을 제약하고 검증할 수 있는 패키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은 그림 19처럼 새로운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정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력을 검증합니다. 또한 그림 20처럼 출력 검증 과정은 출력 형식을 제어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출력 형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 일부를 생성하거나 고정된 형태로 구성하여 모델이 나머지 형식에 맞게 채우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법 기반 제약 및 검증은 모델의 자유로운 생성 능력을 제어하고 더 안전하고 일관된 출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과정은 더 나아가 출력을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아닌 토큰 샘플링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검증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샘플링할 때 모델이 다음 토큰을 선택할 때 따라야 할 문법 또는 규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21의 감정 분석을 수행할 때 모델에게 파지티브, 뉴트럴, 네거티브 중 하나를 출력하라고 요청했지만 여전히 모델은 다른 단어들을 출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걸 옵션을 로부터 샘플링하라고 제약을 줌으로써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만 출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출력 검증을 통해 생성형 모델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져올 수 있는 창의성과 복잡성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출력을 생성하고 최적화하는 데 핵심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컨텍스트 러닝과 체인 오브 덕과 같은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도 탐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델에게 예시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며 인간의 사고 과정을 모방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LLM을 사용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였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수다하려면 모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요구사항에 맞는 고품질 응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